야, 이게 무슨 일인가요? 차를 샀는데 나중에 차를 팔려고 봤더니 시세가 너무 폭락해서 피눈물을 흘린다. 실제 기사 제목인데 엄청 강렬하죠? 그런데 이게 요즘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전기차 중고차 시세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전기차는 사면 안 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제조사들은 전기차를 계속해서 만드는 걸까요? 이게 사실 기술적인 문제라던가 아주 전문적인 시장 동향 분석보다도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계속해서 들려오는 전기차 위기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전기차는 진짜 사면 안 되는 건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작 1년 사이에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서 혼란스러운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고 전기차는 웃돈 주고도 사는 차였잖아요. 대기 기간도 1년 넘게 걸리고 보조금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빨리 받으려고 했던 게 전기차란 말이죠.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너무 다르다고 합니다. 중고 시세 하락이 1년째 이어지고 심지어 하락폭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중고차 시세 하락은 비인기 모델이거나 비주류 모델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중고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 3,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이런 차들이 시세 폭락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의 대표 브랜드 아이오닉 라인업은 현대차의 대표적인 전기차 라인업인데 이럴 수 있나요? 이게 계속해서 시세가 하락하다가 최근 들어 과도하게 시세 폭락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올해 3분기부터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케이카가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시세를 분석했는데요. 중고 전기차 시세 하락폭은 지난 7월에 평균 0.2%였고 8월엔 0.9%, 9월에는 1.7%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2.5%까지 하락폭이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델별로 보면 테슬라 모델 3 하락폭이 5.2%로 가장 컸고 제네시스 G80 전기차는 4.7%, 아이오닉 6도 4.7%, 폴스타2는 무려 9.8%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들하고 비교해보면 체감이 확 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들은 오히려 중고 시세가 상승하거나 하락폭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전월 대비 시세가 0.29% 올랐고요. 캠리 하이브리드는 무려 3.94% 올랐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선 진짜 전기차를 사야 하나 싶은 겁니다. 신차를 구매할 때 중고차 가격도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현대기아차가 잘 팔리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중고 가격 방어가 잘 되는 차일수록 나중에 내가 다른 새 차를 살 때 부담이 덜 되는 것도 있다 보니 중고 시세도 고려를 하게 된단 말이죠. 한창 전기차가 열풍이라 있고 웃돈을 주고 살 때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중고 시세도 방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오히려 대부분이 전기차가 시세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니 이게 뭐지 싶을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중고 시세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저는 이거 테슬라가 꽤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3분기 들어서 중고 전기차 시세가 확 떨어지기 시작했다면서요. 3분기면 8월, 9월이 포함되는 시기인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테슬라가 모델 Y를 4천만원대에 살 수 있게 만들었죠. 아무리 LFP 배터리라 해도 저렴하면 산다는 걸 소비자들이 증명해줬고 판매량이 한 달 새에 10배 넘게 올랐습니다. 신차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게 나오는데 중고차를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가 이러니 다른 브랜드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죠. 전체적으로 전기차 가격을 내리려는 분위기고 가성비가 대세라고 하니 다들 눈치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가격을 내린 브랜드도 있고 가격을 확실하게 내리진 못해도 어느 정도 할인을 제공하는 브랜드도 있고 이렇다 보니 중고차를 알아보던 사람들도 어떤가요? 아, 이거 좀 더 기다려보고 사야 하나? 신차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굳이 중고차를 살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시장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전기차 거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신차도 지금 판매량이 안 나온다고 난리고 그래서 할인 보조금까지 정부에서 붙여준다고 할 정도잖아요. 이게 아까 봤던 중고차 시세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전기차는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니까 시세가 떨어지는 반면 하이브리드 차는 어떤가요? 시세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오르는 차들도 있을 정도죠. 신차 시장이나 중고차 시장이나 비슷한 겁니다. 신차 시장에서 인기 있는 차종은 중고차 시장에서도 인기가 많고요. 신차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차종은 중고차 시장에서도 인기가 없는 겁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전체적으로 주춤하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특수한 케이스가 더해졌습니다. 여러가지 전기차 관련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언론 보도가 되면서 전기차를 꺼리게 되는 여론까지 형성되고 있다 보니 신차뿐 아니라 중고 전기차를 찾는 소비자들도 줄어든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글로벌 시장에서도 전기차가 주춤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는 무조건 전기차만 만들 겁니다. 내연기관차는 퇴출시킬 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기차에 올인한다고 하던 계획을 수정하거나 내연기관차 생산 기한을 늘리거나 하는 브랜드들이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 브랜드들인데 포드랑 GM이 전기차 출시 일정하고 생산 규모 이런 걸 대대적으로 수정하기 시작했죠. 우선 GM은 혼다랑 저가형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했던 약속도 철회했고 심지어 전기차 시장 전략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CATL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상보다 전기차 수요가 둔화됐다는 거,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변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난 2분기를 기준으로 미국에 쌓인 전기차 재고가 92,000대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건데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랑 비슷하게 팔리거나 오히려 더 잘 팔려야 할 시기인데 현실은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안 팔리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전기차 9만 대 재고를 모두 소진하려면 평균 92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내연기관차는 이거보다 훨씬 짧은 54일, 단순 계산하면 2배 정도 안 팔리는 겁니다. 이러니까 자동차 제조사들도 아차 싶은 거죠. 전기차가 나중에 비중이 많아지긴 하겠지만 벌써부터 내연기관차를 모두 단종시키는 건 아니구나, 내지는 전기차만 팔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겠구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GM은 이코노스 EV 출시 일정도 연기했고 실버라도 EV나 시에라 EV도 아예 출시를 2년이나 미뤄버렸습니다. 혼다랑 대중 전기차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이것도 취소했습니다. 보급형 전기차는 2027년에 출시하겠다고 한 거였는데 아예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죠.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혼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연구를 해봤더니 사업적으로 프로젝트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보급형 전기차 개발을 종료하기로 했다는 게 혼다에서 밝힌 입장입니다. GM도 미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 앞서가겠다는 포부가 분명 남달랐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40만 대, 2025년부터 연간 1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한 게 GM인데 결국은 현실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러니까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무조건 전기차라더니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수 있냐 이겁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뒤숭숭하니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소비자들은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위기론을 보도하는 언론이 2차 전지 산업이나 주식과 연관되어 있는 이해관계 언론인지, 전기차 기술의 한계가 어딘지, 정책적 영향인지, 정치적 영향인지, 솔직히 소비자들은 이렇게까지 파고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돈 주고 사는 제품인데 알게 뭔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그나마 덜 복잡하게 받아들일 수 있나 생각해보니 가장 간단한 건 이거라고 봅니다. 전기차를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전기차도 가솔린차, 디젤차, 하이브리드 차처럼 연료 종류별로 나뉘는 자동차 종류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꽤 많은 게 해결됩니다. 가솔린차가 있고 디젤차가 있듯이 전기차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머리 아프던 게 꽤 많이 해소됩니다. 중고차 시세, 어떤 차를 사야 할지, 제조사들은 왜 그러는지, 이런 모든 걸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론으로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고차 시세는 원래부터 연료 종류별로 언제는 가솔린차가 인기가 많고 언제는 디젤차가 인기가 많은 것처럼 지금은 전기차가 잠깐 시들한 거죠. 어떤 차를 사야 할지 고민하는 것도 역시나 전기차라고 특별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본인한테 맞는 차를 사면 되는 겁니다. 내가 전기차랑 너무 잘 맞고 내 운전 환경상 전기차가 가장 이득이라면 전기차를 구매하면 되는 거고, 아니라면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차를 사면 되는 거죠. 이게 제조사 동향 파악 이해에도 도움이 되는 게, 제조사가 전기차 생산과 계획을 축소하는 것도 사실 소비자 입장에선 그리 큰일이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차를 잘 만드는 브랜드가 있고 고성능 가솔린 차를 잘 만드는 브랜드가 있는 것처럼 전기차를 잘 만드는 브랜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브랜드도 있는 거죠. 이게 전기차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내연기관차는 한순간 모두 사라질 거란 전제를 깔아둬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거라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기차도 비중이 많아진다 뿐이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당장 2030년, 2040년에도 전기차는 전체 비중의 절반 정도만 차지할 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전기차 위기론이 아니라 그냥 적정 수요로 돌아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감소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구매하거나 고민할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시장이 워낙 하루가 멀다 하고 급변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딱히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내연기관차를 살 때 머리 아프게 공부하면서 사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전기차라고 너무 특별하게 생각해서 모든 해석과 자료가 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그럴 수 있지만 굳이 소비자들까지 머리 아프게 그럴 이유가 있나 싶어서 쉬어가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